팟캐스트 40층기.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층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다. 네, 오늘은 역시 저희 송기타가 또 갑자기 일이 역시 생겨서 또? 오늘은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급박하게 또 30분 전에 녹음 30분 전에 첫째 이비인후과에 데려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진짜 40대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쉽지 않는. 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참 약간 네. 이렇게 될 때마다 좀 아쉽기도 하면서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사정이 그럼요. 있으니까 지금 이제 녹음 시간이 미국은 여기 저녁인데 거기 한국은 이제 지금 맞아요. 아침에서 이제 낮 시간이니까 한창 바쁠 시간이잖아요. 무슨 일이 항상 생기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막 갑자기 당일에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니까요. 이게 맞아요. 참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송기타는 기다려보도록 하고 네. 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나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나누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부터 제가 생각한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모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좀 더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를 한번 네네.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는데 한국은 내가 몇 살인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몇 살이라는 거를 모를 수가 없어. 그죠? 다 알죠. 모르지 않죠. 어떻게든 누가 알아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누가 처음 만나면은 어떤 뭐 직접적인 질문이든 아니면은 돌려서 질문하든 어쨌든 저 사람이 몇 살인지를 물어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그럼요. 관계를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맞아요. 안에서도 이제 누가 몇 살이고 그게 명확하니까 그 어차피 내가 몇 살인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젊어 보여도 되는 거야. 젊어 보여도. 몇 살처럼 보인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군요. 어차피 몇 살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가 다 아니까 그 정보는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 관계의 형성이. 그죠. 한국 사람은 저도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한국 사람 만날 때도 좀 몇 마디 나누면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게 약간 신뢰라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중후하게 보이거나 막 수염도 기르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좀 더 시니어고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분이나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어려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제는 대놓고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게 신뢰라는 어떤 그런 요즘 분위기 암묵적인 그래요? 동의는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든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 뭐 링크드인을 들어가 보고 뭐 SNS 그러니까, 다른 데를 그죠. 들어가 네. 보고 얘 몇 학번이구만 대강 눈치를 보면서 눈치를 차는 거죠. 얘는 얼추 몇 년생 아니면 몇 년생이겠다. 그거를 모르면 약간 이게 안 되잖아요.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맺을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가 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뭐 막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말을 알아야 하는 건 돼. 절대 저 사람이 몇 아닌데 살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마음의 맞아요. 준비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약간 이렇게 뭐 나한테 말을 편하게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이 일단 몇 살인지 알아보고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일단 속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게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연히 동갑이란 걸 알게 됐을 때 묘한 동지 의식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동갑이면 우리는 동갑만 친구잖아, 한국은. 한국은 무조건 동갑만 친구죠. 그니까. 참 몇 신기해. 월이냐고까지 하잖아. 몇 월생이야. 아니, 동갑이면은 좀 더 이제 편안해지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의 약간 빗장을 대하는 확 것도 열게 편하고. 되죠. 그니까. 이게 요즘에도 그래요? 아니면 요즘에 좀 변하고 있나요? 모르겠네. 일단은 요즘은 어린 친구들 보면 90 몇 년생 친구들은 그 연령대 얼추 아래 위로 한 2-3살까지는 편하게 말하더라고요. 본인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진짜. 반말 써요, 반말하듯이 반말? 호칭은 편하게 하고. 얘기하고 예. 호칭은 그냥 누구님 이러면서 뭐 언니 오빠는 사실 회사에서는 안 하니까 그치. 뭐 누구님 뭐 하면서 음. 근데
우리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살 위가 더 어렵고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강 얼추 몇 살인지 알아봐가지고 저 사람이 뭐 78년생이야, 7년생이야, 막 이런 거 막 되게 알고 봤더니 뭐 뭐래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얼추 비슷한 또래면 좀 그렇구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반말하고 같이 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좋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맞아. 1살 차이가 뭡니까 사실. 친구지. 그러니까. 예. 친구 우리 아니야? 1살 선배한테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아리 때 그죠? 네.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생각하면은 얼굴이 막, 몇 그죠? 있네요. 네. 네. 지금 언급하기 약간 힘든 뭐 그런 언급하기 부적절한, 그런 네. 부적절한 그런 부적절한 기억이 몇 개 떠오르네요. 그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위도 당했죠 우리가. 네. 제가 군대에서 제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다 애들이 나이가 제가 더 늦게 갔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가요?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81년생 뭐 82년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동기들이 그중에 한 명이 네. 그러니까 한 두세 살 차이 나는 거죠. 네. 근데 한 명이 근데 78년생이 있는 거죠. 제가 동기 중에 같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네, 그런 애들이랑 너무 이제 반가웠어? 같이 친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고생을 하는 걸 아니까 말 안 해도 야, 이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고생이다 이런 느낌. 늙음하게 고생이냐 약간. 네, 그래가지고 친해졌던 것 같아 그때 그 친구랑.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우리나라에서만 동갑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타이트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친하면서도 동갑이어야지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제가 그러니까.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그 뭐 저랑 나이가 훨씬 어린 동생 뻘인데 이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소개를 한다든가 언급을 한다 그럴 때, 제 주위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이렇다 그러면 우리 동네 뭐 동갑 또 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몇 년 나는 어리다 그런 그러면, 의미가 아닌데. 뭐야. 맞아.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거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 그래. 중국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럴 거예요. 갑자기 아마.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다. 일본도 안 따지는 것 같던데. 일본은 그래요? 친구들끼리도 되게 약간 존중하고 누구 상 하나요? 상 무슨 푼 하나? 하여튼 뭐 저도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우리처럼 막 쉽게 동갑이라고 해서 막 바로 놓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우린 또 동갑이라면 바로 말 편하게 하자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렇잖아. 지나치게 빗장을 확 풀잖아 또 우리는. 맞아. 흥미로워요 아주. 예, 흥미로워. 특이한 문화네 진짜. 근데 특이한 어쨌든 문화예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은 가끔씩 제 몇 살인지 찾아봅니다 제가. 찾아보게 돼요. 본능적으로. 찾아보게 돼. 본능적으로 찾아보게 돼. 대학교 뭐야? 얘가 나보다 이렇게, 늦게 갔네. 뭐 약간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네. 졸업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그렇습니다. 종특. 네. 그러니까 종특. 한국인 종특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별점 좀 주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별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몇 분이 또 저희 주셔가지고 저희 조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별점을 팟캐스트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팟빵에는 이제 좋아요만 있기 때문에 근데 애플 팟캐스트는 별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를 이제 낮게 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좀 내려왔는데 덕분에 조금 올라왔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아직도 3점대이기 때문에 4점대를 향해서 이제 계속 그렇죠. 40춘기는 학점 같아. 그러니까 제 학점보다는 훨씬 좋아요 사실. 지금 저희 평점이 제 학점보다는 좋기 그럼 때문에. 됐어요. 그럼 됐어. 저 스스로는 괜찮긴 한데. 됐어. 그죠? 네, 그래 맞아요. 3점이 안 돼도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 청취자분들 이게 이제 유명한 팟캐스트나 이제 유명한 유튜브나 보면은 청취자분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게 유튜브에만 있는 문화가 아니라 팟캐스트에서도 청취자들을 있어요. 부르는. 네. 그런가?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근데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지만 나중에 뭔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악기라고 칭해 주신 분 있잖아요. 악기님들. 저 악기님들이라고 부르신 분 계시죠. 네.
그런 그 느낌으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관객님들인가?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팟캐스트를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꽤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통계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만 글로벌.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럼요. 전 세계에서 이제 들어주시고 꾸준히 계속 들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좋은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조만간 좋은 조만간, 아이디어를 생각해 네. 보도록 할게요. 아이돌들도 있잖아요. 뭐 아미 있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블링크 있고, 예. 그렇죠. 네. 아미처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쉬고 놀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휴식 그리고 재충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40대 지금 내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고 또 왜 피곤한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왜 피곤한가?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약간 회의에서 교감된 느낌으로 들어온 겁내 피곤해요. 네. 요것만이 한번 얘기해보죠.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왜 피곤한가요? 지금 40대. 일단은 되게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겁내 피곤하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피곤해. 이 말이 진짜 입에 달고 살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피곤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한창 바쁠 때보다는 낫거든요. 한창 바쁠 땐 진짜 막 밤새 일하고 막 이럴 때보다는 아이고, 그래도 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시대도 바뀌었고 전반적인 뭐 직장인의 뭐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끔찍하죠. 보니까 물리적으로 예전처럼 진짜 막 수면 시간이 엄청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막 진짜 몸이 바스라질 것 같아. 막 이런 피곤함은 아닌데 그냥 저는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함이 물리적인 피곤함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신적으로 왜 피곤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느껴지는 책임감이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게 스콥이 훨씬 넓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회사 내에서 뭐 어떤 내 업무와 관련된 것만 신경을 쓴다면 이제는 좀 관리자 위치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팀원들의 뭐 정서적인 안녕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회사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제 정서에 가장 큰 피곤함이 가중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2-3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정서적인 피곤함이 되게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네. 네. 옛날에는 진짜 지금만 생각했거든요.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것만 잘 끝내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까지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회사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은퇴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은퇴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피로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일 생각이 들어요.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어떤 일에 대한 위치에서 오는 걱정. 여러 가지 그런 건데 혹시 그 일 자체도 내가 얘기 듣다 생각나는 건데 우리 사무직이잖아요. 그 네. 사무직은 육체를 쓸 일이 많이 없는데 물론 뭐 어깨 없죠. 아프고 뭐 육체를 이런 거 너무 있는데 안 써서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문제지. 이런 건데 네. 그 자체가 사무직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를 쥐어짜서 뭔가 생산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기를 종용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정신적으로 더 쪼달린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몸과 정신을 같이 사용해주고 이런 게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몸은 맞아요. 계속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계속 맞아요. 머리만 쓰고 뭐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몸이 받아줄 만큼 기초 체력이 돼야 되는데 몸을 안 움직이다 보니까 체력가 되게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죠. 체력은 되게 극도로 약해지고 정서적으로는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불균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김드럼 방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않나요?
전자파도 저희가 많이 먹잖아요, 사실. 전자파 완전 먹지. 완전 어. 먹지. 그러니까 전화기 이제 이 스마트폰 생기면서 이 스마트폰 생긴 지도 이제 15년 훌쩍 지나가는데 그죠. 이게 은근히 저희 이 전자파랑 시력이랑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모로 신체적인 건강에 좀 안 좋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맞죠. 사무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사무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서건반은 어때요? 서건반도 물론 사무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서 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지 아니면 뭐 꼭 일 관련된 거 아니라도 40대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왜 피곤한가요? 저도 여건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인 거는 피곤한 건 예전에 제가 이제 밤을 새서 일할 때는 이제 그때는 저희는 조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낫다고 했을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때는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이제 워낙 좋아하는 일이고 신기하니까 밤새 작업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재밌었는데 그리고 막상 저희는 이제 노래 만들어가지고 작업 들어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작업하는 것 자체가 막 녹음도 하고 막 워낙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서건반은. 근데 그때는 밤새고 이랬을 때 이제 물론 피곤했는데 그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몸이 이제 확 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 부분에서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는 사실 저희는 이제 늘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거가 이제 진짜 되게 끝도 없이 피곤하고 사실은. 서태지가 얘기하던 그 창작의 고통.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그게 오래 앉아 있는다고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요. 그거를 이제 또 최대한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되게 스트레스고 그다음에 막 주변에 막 후배들 선배들 막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또 그런 거 비교해서 들으면 항상 비교를 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취향에 계속 맞춰줘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 것 바뀌니까 그게 또 대중들의 또 취향도 바뀌고 막 예를 들면 제가 발라드 작곡을 하다가 댄스가 유행인데 댄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고민은 늘 하고 있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 네. 그래서 더 배워야 되나 막 아니면 원래 내가 잘하는 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그 고민은 아까 여건반 얘기하던 고민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내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뭐 그런 그렇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미래 불안감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이런 압박감이랄까 그런 거. 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지금 인생 되게 피곤한데 피곤해. 피곤해요. 결론은 에브리바디 피곤한 걸로. 우리 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들어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피곤하고 오늘 저희 딸아이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느라고 애들 다 초대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크게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하여튼 생일 파티 여기도 엄청 크게 할걸요? 막 회사 친구들 보면은 구디백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미국이랑 똑같네. 그게 한국에 그런구나. 엄청나요 여기도. 아무튼 여기는 매주마다 애가 학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친구들이 뭐 한 열몇 명, 20명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매 주말마다 이제 생일 파티라니까 거기 데리고 가는 게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애가 생일이면 그걸 막 챙겨가지고 준비하고 막 그런 거 만들고 물론 와이프가 고생 더 했지만은 아무튼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피곤한데 회사 일도 피곤하고요. 그죠. 회사 일도 피곤하고 당연히 회사 일 피곤하지. 그죠? 월급을 사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겠어요. 그럼요. 돈을 주는 만큼 부리니까 그 회사 일도 피곤한데 그거 일 자체만 하는 것도 피곤하고 회사 안에서 사람 잘못 만나거나 이런 거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에 따라서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게 이제 또 한 번 얽히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엄청 가중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일하는 거 저도 오래 일하니까 너무 어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집중해서 이제 요즘 저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맨날 그 마사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일을 하면은 그게 어깨랑 목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 피곤하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딸아이 뭐 생일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가족 일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뭐 와이프가 더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도 일을 같이 하니까 피곤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둘이 있는데 이제 애가 어리니까
뭐를 학교 가고 나서도 뭐 무슨 과외 활동을 뭐 신청해야 되는데 과외 활동 신청하려면 지금 빨리 신청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마감이 되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래요. 그걸 과외를 신청하면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약간 스트레스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하면은 또 빨리 신청을 해야 되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돼. 빨리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게 또 언제 하는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했을 때 뭐가 좋고 이러려면 이제 또 와이프는 자기 딸아이 친구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막 그 친구 엄마들끼리 얘기해서 뭐 거기서 막 정보를 취득하고 뭐 막 그런 모든 게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서류도 뭘 해야 되고 막 아무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가 하나의 일이어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40대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송 PD도 지금 딸 병원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기타도 송기타도. 지금 네. 딸아이 이비인후과 데려가야 된다고 해서 갔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 애들이 독감으로 맞아. 알아놓아가지고 그러고 네. 그것도 사실 가족 때문에 이제 뭘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 맞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당연히 행복감을 주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김드럼은 어때요? 그래서 김드럼도 요즘에 피곤합니까? 많이? 지금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느낌이 약간 표정이 별로 이렇게 김드럼은 항상 약간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얘는 안 피곤해 보여. 얘는. 그게 체력이 받쳐줘서 안 덜 피곤하지. 피곤하다고 느끼는 걸까? 아니 뭘까? 그게 뭘까요? 농담이고 사실 40대가 좀 제일 피곤한 나이대는 맞아요. 왜냐면 역할이 이제 본인만 챙기는 거, 아까 이제 여건방께서 말씀하셨던 거, 본인만 챙기는 거, 그게 회사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이게 이제 역할이 더 추가가 되고 커지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신체적 나이도 같이 드니까 관리를 안 하면 이제 당연히 피곤해지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쌓여오잖아요. 피로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10대, 20대, 30대, 40대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안 풀어주면은 저희가 뭐 이따가도 뭐 충전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회사나 집에나 이거 그 책상을 그 스탠딩 데스크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쓰고서 저도 써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회의를 들어가면 앉아서 할 테니 제 자리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서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 사무실이 7층인데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요. 대박이다. 진짜 건강하게 산다. 저도 그거 나도 그거 해요. 나도 그거 그래? 해. 나만 안 해? 나는 12층이야 심지어. 12층인데 걸어 올라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너무 아파. 그걸 해도 스탠딩 데스크를 써도 머리가 너무 그거는 이제 주위에 아까 마사지든 침이든 카이로팩터든 이제 동전 파스라도 일단 여긴 마사지가 너무 비싸. 중국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거 힘들어.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그거를 푸는 방법을 일상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건강 얘기했었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상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계단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요. 저희가 40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피곤하지만 또 이거를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잠깐 혹시 번아웃 경험 있는지. 우리 근데 여건반 전에 약간 그런 얘기 했었지만은 저 완전 시계 왔었죠. 그러니까 저는 30대에 사실은 왔었죠.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왔었고요. 사실 그게 번아웃인지도 모르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그렇긴 하지만 직장인 피로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관리를 되게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던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육체적으로 사인으로 확 왔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와서 되게 근데 사실 정답은 휴식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냥 과감하게 내가 지금 휴식을 안 하면 원치 않게 이제 은퇴다. 지금 어떻게든 무조건 그냥 휴식을 하고 내가 그냥 급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내려놓자라고 나름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고 회사를 관두고 사실 결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회사를 가기에 너무 힘든데 방법이 쉬어야지. 없어가지고 그냥 한
1년 가까이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네.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쉬길 진짜 잘한 것 같은 게 음. 육체적으로도 되게 회복이 많이 됐고 정신적으로도 제가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사실은 없잖아요. 매일매일 회사 다니다 보면.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되고 이 경쟁이라는 틀에서 내가 나를 조금 놔줄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된 게 그 휴식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번아웃을 되게 세게 경험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휴식을 하지 그러니까요. 않고는 넘어갈 수 없던 거지. 그렇지. 김드럼이나 뭐 소건반도 혹시 번아웃 온 적 있어요? 번아웃. 번아웃까지는 없나? 네. 저 번아웃은- 있었어요. 네. 김드럼 있었어요? 네. 네. 언제 왔어요? 저 이제 미국에서 첫 직장 다닐 때, 첫 A사 다닐 때, 이제 그래서 거의 30대가 힘들었구나. 어떤 삶이었냐면은 이제 그 나라도 바꿨지, 산업도 바꿨지, 뭐 어쨌든 다 모든 게 다 새로운 거니까 이제 적응하는데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노력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노트북을 닫은 게 거의 한두 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거의 그걸 매일 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뭐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극에 달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특정 회사, 뭐 특정 업무 이런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약간 큰일 날 것 같다.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거의 만 1년 정도 되기 직전에 이제 아내랑 거기 이제 휴양지를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심지어는 이제 그 어른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애들 떠드는 소리도 안 들렸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눕다가 뭐 물에 들어갔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뭐 마셨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거짓말처럼 그 다음 주에 이제 출근하는데 이 머리 끝까지 찼던 게 이제 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었네요. 네,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삶에 소중한 거랑 흥미로운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아예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달렸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던 거죠. 놀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여행 계획을 하고 충전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몸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아까 또 이따가 이제 우리 네. 휴가를 어떻게 보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은 저는 엄살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될 때까지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나는 안 달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번아웃이 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최근 한 2, 3년간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약간 번아웃까지는 아니지만 의욕이 없어. 뭘 하고 싶지가 않고 일하기 너무 싫어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일하고 월요일날 회사 가기 너무 싫고, 물론 회사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더 싫어. 아까 일하기 더 너무 싫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번아웃이 될라 치면 저는 아예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일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일할 때 아까 뭐 엄마 얘기한 것처럼 밤까지 일하고, 저 그때 뭐 무슨 M&A 듀 딜리전스 뭐 이런 거 했는데 막 밤새고 막 그 다음날 밤새고 막 9시에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1시까지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안 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못 견뎌요. 그래서 알겠어요. 못 견디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게 힘들어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상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 말고 그 일상을 보내면서 이제 하루하루 또는 뭐 이제 한 일주일 중에서 이제 가끔씩 우리가 소소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각자의 노하우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소소하게 푸는가.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좀 휴가라든가 이제 중기적으로 피로를 어떻게 푸는가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짬짬이 할 수 있는 거 혹시 뭐 비결이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옛날에 너무 회사 다니기 싫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회사 다녀야 되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해준 얘기가 그럴 땐 돈을 써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줘야 내가 진짜 이 고생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유 스스로가 설득이 되니까 그 얘기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대가 효과적이다.
그 얘기 좋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느껴야 된다, 직접. 그래야 돈을 써야 그러니까 되는구나. 돈을 써야 돼요. 어, 그래서 맛있는 완전 걸 공감. 먹거나 돈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쵸? 확실히 돈을 써야 그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이유를 느껴야지. 그럼요. 내가 계속 일하는 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돈을 뭐 주로 어떻게 쓰나요? 뭐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아니면은 뭐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로 먹어요. 먹는 거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음식, 그래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요. 비싼 거. 비싼 거 먹고. 비싸봤자지만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좀 어쨌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확실히? 내가 왜 회사 다니니까 이런 것도 먹고 살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들면서 뭐 그쵸.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런 경험하고 이런 데 오고 이러려면 계속 돈을 벌어야겠지? 라는 생각에는 이제 스스로 고개가 끄덕여지니까 아씨 내일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누리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죠. 내일도 화이팅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소소한 거 이런 거 혹시 김드럼 있나요? 네, 저는 거의 뭐 매일 하는 거는 제가 코미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국 코미디 유튜버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뭐 피식대학이든 낄낄상이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개콘도 다시 이제 부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약간 젊은 층들 코미디언들이랑 개인적인 친분을 또 쌓게 됐어요. 정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국 이제 코미디가 그러니까 스탠드업 네. 코미디 말고 한국식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도 있고 영상으로 하는 코미디도 있고 그 영상으로 하는 코미디 중에서 이제 코로나 때 시작했던 게 몰카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은 스케치 코미디라고 하죠. 그 숏박스가 이제 가장 대표 주자이긴 네네. 그거 있고 또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있는데 이제 또 한국 그 코미디 레이블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메타 코미디라고. 그게 이제 한 3년 전에 정영준 대표가 이제 세운 건데 거기에 이제 숏박스, 피식대학, 뭐 장삐쭈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제 또 친분 있는 분들한테는 방송 보고 바로 이제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연락하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또 너무 좋거든요. 옆에서 이제 아내가 이해를 못하죠. 그게 재밌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튼 이제 혹시 미국에서 그럼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러 간 적도 있나요? 그거를 올해 이제 계획 중이에요. 아직 안 가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멋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카고에서 갔는데 이해 전혀 안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나도 요즘에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 좀 보는데 저도 재미 들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건 되게 미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쵸? 약간 안 맞았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조금씩 맞아가면서 지금 아까 김드럼 얘기한 대로 한국에도 약간 그런 문화가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재밌는 거 요즘에 저는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심지어 여기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거를 동네에서 해가지고 지미 오 양이라고 그 중국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지미 오 양 되게 유명해요. 그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도 나오고 맞아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약간 한국 사람처럼 생긴 그 홍콩은 아니고 이제 광저우 쪽 이제 중국 사람인데 되게 아시아적인 개그를 많이 치거든요. 근데 되게 통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좋아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뭐 그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멕시코 가가지고 막 그 스페인어로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하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코미코 김병선 씨. 그러니까 김병선 씨 그분도 되게 재밌고. 네. 아무튼 재밌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많이 봐서 갑자기 이게 하니까 생각났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거 낄낄상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뭐 낄낄 뭐? 낄낄상해가 이제 그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둘 다 KBS 개그 콘서트 개그맨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해진 영상이 한 명은 스님이고 한 명은 목사예요. 친구 둘이. 그런데 고깃집을 가. 고깃집을 가니까 스님은 아예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막 이렇게 놀려먹고, 근데 그게 이제 몰카 그런 컨셉일 때 거의 3, 4년 전에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른 장르를 또 추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낄낄상의 친구들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데일리고, 아까 그 여건반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여기가 이제 한국에 비해서 그 골프 비용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말마다 이제 웬만하면 좀 나가고 싶고, 그게 이제 꼭 돈을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 골프는 이제 하루 뭐 한 4-5시간의 짧은 여행이거든요. 녹색도 되게 많고, 저희가 전자파 많이 먹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전자파 없이 자연 환경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풀고, 또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더라. 네, 우리 나이 때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 네. 그리고 걸으면은 또 운동도 돼요. 10,000보 이상은 무조건 걷게 되거든요. 그리고 못 치면 못 칠수록 더 걷고, 당연히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공 따라가려면 이제 더 많이 걷고, 그래서 운동도 되고.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이거는 뭐 매달은 아니지만 이제 공연을, 그러니까 콘서트를 좀 자주 가려고 해요.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저번에부터 아이브 걸그룹 콘서트도 가고 대단해 진짜. 그래서 지금 2월, 3월, 5월, 6월이 잡혀 있어요. 콘서트 가는 그 일정이. 그래서 그 한국 가수들도 있고 미국 현지 가수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밴드 하니까 전반적으로 음악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이 별세했을 때 저는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왜냐면은 생전에 단 한 번도 못 본 거야, 이분의 공연을. 그래서 그때 그 상실감을 좀 느끼면서, 이게 기회가 내가 만들 수 있으면은, 시간과 여러 가지가 허락이 되면은 좀 자주 좀 봐야 되겠다. 그죠. 뭐 은퇴를 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이제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빨리 떠나기 전에 한 번씩은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행한 게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2008년 막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뭐 드림 시어터도 여기 왔을 때 이제 보러 가고, 뭐 브라이언 맥나이도 왔을 때 보러 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됐잖아요. 엔데믹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이 라이브 연주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같이 관중들의 이 열기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결국 또 돈을 쓰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서건반 어때요? 서건반은 일상 스트레스를 푸는 단기적인 뭐 이런 거 방법이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다 그 여건반이랑 김드럼이 말한 거 다 섞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네. 결국 다 돈 쓰는 거네. 돈을 써야 되는 거군요. 그 얘기는 돈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 다 치면. 그렇네. 다 한다는 거죠. 아니 뭐 돈 많이 벌어서 요즘 명품도 사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가 좀 좋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바빠가지고 돈도 잘 벌고 이러니까, 그때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막 맛있는 것도 그냥 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다니고, 제일 많이 했던 호사 중에 하나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지, 저기 반얀트리. 거기. 그런 데서 하루 자고 호캉스. 굉장히 럭셔리. 아니, 거기 마사지를 1년 무슨 끊어가지고. 저도 스파 가요, 스파. 그것도 자주 가요. 그게 왜냐면 워낙 비싸니까 요즘은 잘 못하는데, 그때는 막 그냥 가자 뭐 이래가지고 와이프랑 가고, 막 와이프가 또 그죠. 그런 거 잘 알아요. 돈을 어디에 써야지 많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전문가여서. 어디에 써야 잘 쓰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써야 많이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농담이고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걸 좋아해서 여행도 그렇고, 항상 좋은 호텔 막 이런 거 잘 찾아다니고. 여건이 되니까 또. 그래. 원래 버는 사람 있으면은 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쓰는 사람이 또 원래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했어. 그때는 와이프도 돈 잘 벌어. 하여튼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거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미디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코미디 되게 좋아하고. 네. 재밌는 거 유튜브로 맨날 보고, 그다음에 뭐 아까 김드럼이 말한 것 중에서 요즘 그거 되게 좋아해요. 밈고리즘이라고. 여자 개그우먼 3명이서 하는 거 있어요. 여자 개그우먼 3명이서 완전 막 나가는. 누구요? 여자 개그우먼 누구? 되게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안 유명하신 분들. 되게 유명한 거. 예전에 SBS 코미디언 출신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중에 특히 좋아하는 게 하여튼 그 분들 좋아하고. 그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른 거는, 저는 웹툰 같은 걸 되게 잘 봐요. 웹툰. 진짜 웹툰 봐요? 웹툰을. 몰랐네. 원래 예전에는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한동안 안 보다가,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돈 그건데, 몰아서 그냥 쿠키 구워서 딱 다 보고, 안 보다가 쫙 몰아서 다 보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어릴 때는 좋아했던 게 소설책 보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소설책.
그렇죠. 뭐지? 저번에 문학상. 국문과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책을 맨날 소설 같은 걸 보긴 보는데 이게 약간 저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이제 유튜브에 중독돼서 그런지 도파민에 중독돼서 그런지 도파민. 그거를 옛날보다 좀 덜 보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거 보는 게 낙이었는데 저는 요즘은 저는 약간, 고등학교 때 네. 이후로 소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소설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영상 매체에 길들여져가지고.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는 거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덧붙여가지고 이제 웹툰 보는 거가 또 취미네요, 그죠? 또 어쨌든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네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찾아서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해야 될 것 일상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는 않는데 저는 찜질방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 사우나 좋아하고. 찜질방. 그래서 그거를 가끔 가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하루 휴가 내고 가요. 휴가를 그냥 내고.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냥 혼자서 휴가를 내가지고 나 혼자 갑니다. 그냥 혼자 가가지고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냥 넓어져서 책도 보고 그 약간 육체적으로 좀 피로를 풀어주는 게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푹 확실히 담가가지고 있죠. 푹 담그고 뭐 하여튼 찬 데도 들어왔다가 막 저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몸 자체에 이제 그런 거를 주면은 자극을 주면은 좀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죠? 그것도 하나의 스파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는 찜질방이 비싸거든요, 미국은. 근데 뭐 처음에는 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내가 한국에서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맞아요. 근데 한국식 찜질방이 있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더 좋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갔던 제일 좋은 찜질방이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 찜질방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좋아요. 거기 좋아요. 거기 되게 좋잖아요. 지금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찜질방이었거든요. 제 기억에. 맞아요. 그런 거 동네에 있어요. 그 정도 급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물론 비싸요. 비싼데 뭐 그렇게 막 무지하게 비싸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여기는 이제 뭐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는 그죠. 어디 물가 한식 자체가 가서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주 하나만 시켜도 뭐 그게 뭐 엄청 비싸니까 그치. 익숙해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주 간 것도 아니니까 한 달 뭐 두 달에 한 번씩 정말 그렇게 가서 뭐 그게 이제 소소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만 유일하게 씻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평소에 안 씻다가 이제 네. 예. 위생적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좀 중기적으로 휴가는 어떻게 보내고 좀 더 이제 그거보다 긴 호흡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피로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내가 정말 재충전이 되는가? 서건만부터 해볼까요, 이거는? 네. 서건만 어때요? 네. 저도 뭐, 요즘은 또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와이프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런 분야에서는.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여행을. 그래서 뭐, 좋은 호텔 가고, 특히 예전에 한때 제주도에 꽂혀가지고, 제주도 내려가서 살겠다, 이런 계획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휴양지 휴가 많이 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와이프가 바빠져가지고, 와이프가 오히려 뭐 저보다 더 바빠져가지고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여행 가자는 얘기를 제가 오히려 처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원래 그동안 항상 와이프가 먼저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국내든 뭐 해외든 어쨌든 갈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이제 가면은 피로가 풀리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네요. 서건만은. 네, 그쵸. 가서 이제 특히 이제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로 따지면 제주도나 여수나 부산 가서 이제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특산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그거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수에 바다가 보이는 곳을. 여수는 요새 제가 꽂혔는데 거기 일단 음식이 좀 싸고 일단 그리고 이제 전라도는 음식이 잘 나오잖아요. 반찬 같은 거. 너무 잘 나오죠. 그중에서 잘 나오죠. 좋아하는 게 저번에 가서 먹었던 게 이제 숙성회, 삼치 숙성회 이런 게 참 맛있다. 선어회라고. 삼치를 이제 회로 먹어요? 네, 그걸로 이제 화로가 아니라 선어로 먹는 게 이제 여수는 옛날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수는 그래요. 원래 일본이 선어회를 먹고 그쵸. 한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화로를 좋아하는데 선어가
선어가 더 맛있다는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또 들어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저도 좀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네. 네, 그래서 선어 먹고 그다음에 갈치 구이 먹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거기 그게 있어요. 무슨 백반집인데 막 오만 거 다 나오는 거 있어요. 무슨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맞아요. 저도 그거 가봤어요. 어. 끝도 없이 나오는 거. 네, 12,000원 정도 주면 엄청 많이 나오는 와.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뭐 진짜 가보고 메뉴를 싶다. 정할 필요도 없이 네. 금액만 내면 약간 통영의 다찌처럼 네, 그렇죠. 좀 네. 다르긴 하지만 컨셉이 백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 이야. 가고 좋았어요. 싶다. 그다음에 한국 어딜 들어가면 한번 가도 가봐야 되겠다. 어디 가도 나오는 게 그게 있죠. 갓김치. 그런 거. 그런 거. 갓김치. 아, 갓김치가 여수 맛있겠다. 특산이에요? 그쵸. 돌산 맞아요. 갓김치라고. 여수 갓김치. 나 갓김치 좋아하거든. 우리 어머니가 아. 갓김치를 가끔 해줄 때마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여수에서 원래 먹는 거구나. 그 나이가 맞아요. 들어서 그런지 이제 서울에서 먹는 음식들은 이제 아무리 맛집이어도 예를 들면 뭐 호텔 음식이라든지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물론 좋긴 좋은데 맞아. 너무 비싸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른들이 말하는 그 찐맛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음. 내공이 그런 거가 없지 이제- 내공이. 네. 근데 여수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느꼈던 그런 찐맛이라고. 지역 해야 되나? 특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네. 약간 감동적인 게 있어요, 확실히. 맞아. 그런 거 느낄 때 이제 좋은데 멀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아쉽죠. 맞아요. 어쨌든 뭐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면 네네네. 휴가를 그렇게 보내면 어쨌든 피로가 풀린다. 좀 그죠, 그런 그죠. 얘기네요. 네. 그렇죠. 여군반은 어때요? 여군반도 주로 여행을 가서 휴가를 이제 그 여행 네, 가서 저는 많이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인생에서 1년을 돌이켜보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 해의 큰 여행 플랜은 되게 일찍 세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름 휴가는 내지는 뭐 연말의 휴가는 어디로 가야지 이런 거는 임박하지 않고 미리 되게 많이 고민한 다음에 여행을 짜놓고 그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되게 미리 비행기표랑 호텔표 같은 거 그냥 다 픽스해놔요. 그래서 뭐 진짜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난 이거 때려 죽여도 가겠다. 몰라 셋째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렇죠. 되게 큰 여행 플랜을 미리 짜고 그 큰 여행 플랜 외에 잔잔바리 여행 플랜들도 분기 전에는 미리 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밀라노를 제가 9월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9월 달에 밀라노 피렌체 가니까 9월까지 아무것도 안 가면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4월, 5월쯤에 또 어디 그 아시아권 내에서 어디로 가야지. 이런 이 해외여행 위주로 1년에 한 2, 3회 정도씩을 그 해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플랜을 픽스해 놓는 편이고 그 다음엔 이제 그거는 사실 옛날부터 항상 해왔던 습관인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인생의 잔재미가 부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옛날처럼 뭐 친구들을 되게 자주 만난다거나 뭐 어떤 친구들이랑 어떤 이벤트를 할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소소한 재미들이 되게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제가 잔재미가 얼마 없어. 전에 잔재미. 그쵸. 잔재미. 근데 얼마 전에 그 박하경 여행기라는 그 OTT 그 플랫폼 드라마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고등학교 국어인가 교사를 하는 이 박하경이라는 분이 인생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당일치기로 매주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기를 갖고 있는 잔잔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우연히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과 그런 어떤 해프닝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그 박하경 그 이야기는 꼭 당일치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그 다음 뭐 주말이라든지 월요일에 됐을 때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주 여행을 자주 가려면 당일치기로 가는 게 그 사람의 원칙이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방법이네요. 들어서 네, 하나의 방법이네.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요. 숙박비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러네요. 대신에 저도 멀리 못 가잖아. 멀리는 못 가게 약간 단점인데. 네, 그래서 저도 올해는 국내 여행 플랜을 매달 하나씩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이제 올해 그 휴가 플랜이에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지금 송기타 들어온 것 같은데? 송기타. 안녕하세요. 네, 송기타 우리 안녕하세요. 첫째 이비인후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들어왔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왜 피곤한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말 안 해도 일단 보기만 해도 알 것 같긴 하지만은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네. 예. 힘들죠. 애들
애들 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송기탄 그러니까 애를 다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 다 컸잖아 심지어. 근데도 지금 애들 키우는 게 아, 힘들어요. 난 약간 그렇지 좀 물어보고 않습니다.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끝이 없다. 애는. 끝이 없어요. 없다. 예. 대학 가도 안 끝나나요? 대학 가도 안 끝난다. 그리고 요새 진짜? 특히 요새 트렌드가 대학생이 대학생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다 내려가서 대학생이 고등학생 같고 미치겠다. 중학생이 초등학생 큰일 같고 났네. 큰일 났어. 그런 느낌입니다. 애들 키울 때. 힘드네. 어려워요. 힘들어. 아니 그 회사 일도 힘들고 근데 가족 일도 힘들고 둘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그렇죠. 했는데 뭐 그쵸? 당연히 그래 보이지만 그렇겠죠? 그렇죠. 맞아요. 송기타는 회사에서 제일 번아웃 온 힘들 적 때잖아, 있어요? 지금 40대니까. 송기타는 번아웃 온 적 있어요? 최근 뭐 몇 년? 요새 번아웃이 자꾸 올라 그래서 요새 오는구나. 그러니까 예, 요새 그래요. 오는 요새. 것도 보여. 요새 좀 그래 보여 사실. 예. 그래서 약간 의욕이 없어지긴 해요. 예전에는 뭐 사실 직업인지라 뭐 약간 좀 재밌게 막 하려고 하곤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는 거죠. 뭐 막 만들어보고 뭐 해보고 시도해보고자 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때워야겠다. 일단은 굴러가게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의욕 떨어진 게 그 사인인데 되게 위험한데 사실. 그 나도 아까 일하기 너무 싫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의욕이 떨어지는 게 그런 신호잖아요. 내가 지쳤다라는 신호인데. 의욕 떨어진 지 저는 좀 되게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 송기타는 우리가 송기타는 20살 돼서 딱 독립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강하게 키우세요. 독립시켜요? 네. 아니 송기타는 그렇게 살았죠. 송기타는 20살 때부터 완전히 그냥 독립시키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대학부터 보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나가! 나가!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그 와이프가 그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와이프가 생각이 다르면 그거 못해. 맞아. 그럴 것 같아.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결혼하고 나면은 원래. 그쵸. 네. 우리가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단기적으로 일상 스트레스 푸는 거하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송기타는 뭐 잔잔하게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나요? 어이씨. 나가버렸네. 잘못 누른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얘기하니까 나가버렸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럼 김드럼 할까요? 아까 김드럼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중기적으로 뭐 휴가는 어떻게 보내나요, 주로? 저도 그쵸. 저도 좀 미리 좀 먼 여행은 미리 잡아놓는 편인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11월 말에. 그래서 이제 저는 런던에 가는 표를 끊어놨고, 그리고 좀 가면은 일단 집 떠나면은 고생이고 이제 또 피로가 쌓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균형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너무 빡빡하게 여기저기 다 찍을 필요는 조금 줄이고, 그런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좀 가되 아예 그 지역에서 사는 그 로컬 사람들처럼, 현지인들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거리 다니고 뭐 카페 가고 이렇게 좀 피로도가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정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피로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아예 휴양으로 가요.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영장이나 그냥 바닷가에 가서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단조로울 수는 있으나 또 그럴 때 아니면 또 그런 시간을 못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행을 계획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뭐 중기적인 피로 해소는 거의 주로 다들 여행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여행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우리는 뭐 저도 사실 여행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너무 가까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몸을 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완전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해야지 정신적으로 좀 이제 일상과 분리가 돼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문화권, 아예 다른 음식과 아예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완전 내 패턴을 깨는 거?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지 이제 좀
정신적으로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데 이제 어린 애들 데리고 그런 걸 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쵸. 개도국에 날아가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냥 제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다들 여행을 좋아하고 그게 이제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건 긍정적이네요, 그죠? 그렇죠. 사람이 이제 매일 보는 풍경이 변하는 것만으로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여행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말이 그 여행에 있어서 자극적이라는 거는 그 내가 미국 사는지만은 이제 미국 내에서 여행하면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제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거보다는 아예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네. 일상과 분리가 딱 되는 느낌이니까 모든 나의 패턴이 깨지고 그거 원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송기타 네. 네. 송기타 아까 하던 얘기 잔잔하게 일상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나요? 송기타는? 잔잔하게?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 말고 일상에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힘든데 뭐 매일매일 짬을 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뭐 그런 거 일주일 내에 뭘 하고 뭐 이런 거. 저는 농구. 일주일에 하루 농구를 하고 농구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농구가 스트레스 하죠. 그렇죠. 농구도 잘하니까. 네. 송기타 농구 잘하니까. 농구 팀이 있어가지고 회사 농구팀에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땀을 엄청 흘리고 와요. 그래도 그거 하고 나면 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땀 흘리면 확실히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농구 하지만은 그렇게 뛰고 나면은 좀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정말 약간 가슴이 약간 벅찰 정도로 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확실히 좀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신체 활동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푸는데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완전 동의해요. 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책을 읽거나 뭐 음악 듣거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몸을 움직여서 땀 흘리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사무직이니까 이미 정신적으로도 많이 써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육체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사무직이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휴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이 중요하잖아요. 잠은 잘 자는지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던 거 이어서 송기타는 잠은 잘 잡니까? 서건만이 할까요? 네, 잠은 제가 약간 한동안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불면증을 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잠에 대해서 괜찮으시죠? 지금은 좋아졌는데 일단 원래 제가 잠 자체가 되게 불규칙적으로 제가 잠을 잤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예전에 밤낮이 거꾸로 된 상황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고 그러고 10년을 넘게 살다가 요즘은 이제 깨닫고 이제 좀 최대한 일찍 자려도록 하는데 잠을 잘 자려면 일단 좀 일찍 잠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맨 똑같은 시간에 그 낮에 이제 규칙적으로 잠드는 거야. 네네네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잠 잘 때만 딱 누워야 되는 느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멜라토닌도 먹어봤어요 그때.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병원 가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처방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로 수면제까지는 안 갔는데. 근데 이제 그거 멜라토닌만 해도 위험한 것 뭐 같아. 멜라토닌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해서 좀 먹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알아본 게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 먹으면 잠 잘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양제니까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거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잠이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체리. 그렇군요. 체리 먹으면 좋아요. 잠이 자나요? 네. 처음 체리도 알았어요. 먹고 뭐 그 당시에 오만 거 다 먹어봤어요. 네네 이것저것. 송기타 아는 거 보니까 송기타도 잠을 잘 못 자나요? 아니면 어때요? 그러게. 저는 선성적으로 약간 게으른 게 있어가지고 잠을 많이 자는데 수면의 질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면의 질. 혹시 수면 무호흡증 있어요? 있죠. 심하죠. 진짜. 비염 심하고 해가지고 나도 좀 있어요. 네. 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도 너무 피곤해. 그거 바꿔봤어요? 뭐 베개 이런 거? 그리고 바꿔보진 않았어요. 해봐요. 조금씩 해봐요. 하나씩 작은 걸 하나씩 해봐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약간 요즘에 그거 하거든요. 그 입에 테이프 붙이는 거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지 않기 그거 위해서. 효과적이에요? 나 그거 궁금해.
효과가 이건 뭐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내 몸을 가지고 막 무슨 뭘 꽂아서 실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일단 코로 숨 쉬면서 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도 좀 덜하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좀 덜해지고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코로 숨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제일 작은 거니까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거 하고 이제 사실 전에는 이제 뭐 입에다가 이제 끼우는 기구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요즘에는 싼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끼고 나면 확실히 코는 안 골아요.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확실히 줄어요. 그건 제가 이제 앱을 켜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자면 확실히 코는 안 고는데 근데 그거 하면은 이빨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테이프 붙이는 거 그 정도. 예. 코에도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나 그거 사서 써봤는데. 그거 별로야. 그거 안 된. 그건 안 되나? 별로더라고. 그거는 해봤는데 그냥 별론 것 같아요. 또 뭐 여기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 혹시 비결이 있는 사람 있나요? 그 밤 시간에 이거 화면 많이 보면은 잠에 좀 저해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얘기하더라.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보면 안 된대요. 아 근데 난 너무 맨날 안 되지 보는데. 않아요? 엄청 죽어도 안 보는데. 돼. 힘들긴 해요. 자기 직전에 항상 몰아서 봐. 보지. 자기 전이니까. 네.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하루가 피곤하고 내 스트레스가 안 네. 풀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게 맞아. 너무 억울해. 맞아, 잠은 맞아.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놀고 맞아, 자고 맞아. 싶어진단 말이야. 그죠? 맞아. 내 정신을 약간 정화하고 싶은 그니까. 거지. 그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난 TV도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뭐 이렇게. 근데 좋지 않겠죠.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뭐 잠은 잘 들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되게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건 반신욕. 반신욕 하세요, 여러분. 그거 좋죠.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요. 잠자기 네. 전에는 안 해봤는데. 네. 자기 전에 반신욕을 꼭 하세요. 되게 약간 릴렉스 되면서 잠이 조금 편안하게 드는데 도움이 확실히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사실 잠드는데 다행히 되게 큰 복 중에 하나가 되게 잘 자거든요. 좋다. 좋아요. 네. 좋겠다. 누우면 바로 되게 잘 자요. 네. 저도 잠을 잘 드는 편이라서 그건 네. 그게 확실히. 네. 그래서 잠을 잘 들기 위한 목적으로 반신욕을 시작한 건 아니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시작한 건 맞는데 부차적인 효과가 그 숙면에도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좋다. 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나 피곤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접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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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봐요.